영진닷컴 이기적 수험서 ITQ 엑셀 버전 2021 교재에 있는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먼저 프로그램 엑셀 2021 실행을 해주세요. 그리고 새로 만들기에서 새 통합 문서 클릭해 열어주세요. 교재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시험장에서도 문제지 받게 되면 제일 첫 번째 장에 나와 있는 수험자 유의사항, 답안 작성 요령 내용들에 보면은 파일명, 저장 규칙과 저장 폴더, 그리고 열너비 설정, 시트명 지정하는 것, 이런 중요한 내용들 나와 있습니다. 내용들 꼭 읽어보고 시험장에서는 대충 바뀐 거 있는지만 확인하세요. 그러면 이제 엑셀에서 파일 저장부터 할게요. 화면 왼쪽 상단에 저장 아이콘 있죠? 단축키는 컨트롤 S키예요. 저장 눌러주고 찾아보기 또는 문서 이렇게 나타나 있다면 문서 눌러주면 돼요. 파일의 저장 위치, 내 PC 아래 문서 아래 ITQ 폴더고요. 파일명 저장 규칙, 수험번호 8자리, 하이픈 자신의 이름 이렇게 지정하고요. 수험번호는 자신의 수험번호 있다면 그걸 사용해주고 없다면 임의의 숫자 8자리나 교재에 적혀있는 수험번호 그걸 사용해주세요. 저장을 눌러주세요. 파일 저장 따로 할 필요 없는 경우 이미 수험번호 지정되어 있고 자신의 이름이 지정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면은 그 파일 그대로 저장해주면 됩니다. 이제 답안 작성 요령에 나온 것처럼 열너비 설정부터 할게요. A열 머리글 여기 클릭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열너비 선택, 숫자 1 누르고 확인. 이렇게 해주면 너비 좁아졌죠. 그리고 전체 저는 기본 글꼴이 굴림으로 되어 있고 글자 크기 11이에요. 문제지에서 다음 장 보면은 제1작업에 대한 조건 나와 있죠. 제일 첫 번째 조건에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는 글꼴 굴림 11포인트 되어 있습니다. 제1작업에 대한 것만 해당하는 건데 저희는 어차피 시트를 복사할 거기 때문에 먼저 동일하게 그냥 설정될 거예요. 굴림의 11포인트가 아니라면 A열 머리글의 왼쪽 삼각형 모양 있죠? 여기를 클릭하면 모든 셀 선택돼요. 그 다음에 굴림 직접 입력하고 여기서 엔터키 눌러서 글꼴 설정, 글자 크기 수정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글자 색은 기본 검정이니까 바꿀 필요 없고요. 정렬도 나중에 할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아래쪽에 있는 시트명 있죠? 영어로 써 있는데요. 이거를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클릭해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한번, 다시 한번 컨트롤 드래그 한번, 3개 만들어졌죠? 제일 왼쪽에 있는 시트명 더블 클릭해 주세요. 여기는 이름 제1작업이라고 변경을 해주고 그 다음에 가운데 더블 클릭해주고 이름 역시 제2작업이라고 변경, 다시 세 번째 것 시트명 더블 클릭, 제3작업으로 이름 변경하고요. 다시 제1작업 시트로 가주세요. 이제 3개 모든 시트는 A열 너비가 1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름 순서 1, 2, 3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4작업 시트는 차트 만들 때 새로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1작업에서 먼저 출력 형태를 봐주세요. 1에서 3행까지는 도형과 결제란 만들게 되어 있고요. 4행에서 14행까지 정확하게는 10가지 확인하면 B4에서 제2, 14까지 여기를 내용들 직접 여러분이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화면 조금 크게 할게요.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 휠 버튼 이렇게 움직이면 여러분도 화면 크게 해서 문서 작성할 때 글자 틀린지 아닌지 확인을 편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입력하면서 여러분이 조금 알아둬야 될 내용들 이렇게 입력해 놨으니까요. 이 내용들 여러분이 따로 적어두거나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면 이제 4행에서 14행까지 잠시 강의를 멈춰놓고 내용들 입력할 수 있는 만큼 입력을 해 놓으세요. 입력하면서 행 위치, 열 위치 틀리지 않도록 그리고 글자 틀리지 않도록 입력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입력하면서 날짜 있죠? 연, 월, 일 이렇게 표시되는 날짜, 지열의 시작일 이 데이터죠? 여기는 보이는 그대로 이렇게 입력해 줘요. 그러면은 표시 형식이 자동으로 날짜로 변경되어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다른 데이터들 천 단위 구분기호 써있는 데이터들 있죠? 여기는 입력할 때 숫자가 헷갈린다 그래서 천 단위 구분기호 입력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입력하고 나중에 천 단위 구분기호 나타나게 하면 돼요. 두 줄로 입력하는 곳들 제가 여기 써놓은 것처럼 첫 줄 입력하고 Alt 엔터 키에서 다음 줄 내용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셀 병합하는 부분들 아직 하지 않았죠? 그냥 첫 번째 셀에 내용들 입력을 해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건에서 글꼴 설정했고요. 다음 정렬 나와 있는데요. 먼저 숫자 회계 서식에 대한 오른쪽 정렬 있는데 나머지 서식 이걸 먼저 해주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B4에서 J, 14까지 이렇게 모두 선택해 놓고요. 그 다음에 정렬을 맞춤해서 위에 가운데 맞춤, 아래 가운데 맞춤이 있는데요. 위에는 수직, 아래는 수평 정렬이에요. 아래 수평 정렬을 먼저 가운데 맞춤,
이렇게 먼저 해놓고요. 그러면 나머지 서식에 대한 가운데 정렬한 거고요. 이제 숫자하고 회계 서식 여기만 오른쪽 정렬 지정해주면 돼요. F열의 진행 인원수 여기는 출력 형태 보면은 오른쪽 정렬이죠. 그리고 H열 여기도 컨트롤 키 누르고 같이 선택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지정하면 되죠. 오른쪽 정렬 이렇게 맞춰 놓으면 돼요. 그리고 숫자 서식이냐 회계 서식이냐 잘 모르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에는 숫자로 해도 되고 회계로 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 오른쪽 정렬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제가 이렇게 설명해 놨죠. 그리고 아래쪽에도 중요한 내용들 설명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모두 그냥 회계 서식으로 해 놓을게요. 그러면 여기 콤마 눌러주세요. 그러면 회계로 변경되었죠. 회계 서식은 숫자하고 틀리게 왼쪽 오른쪽 아무리 바꿔도 무조건 왼쪽 정렬로 나타나요. 그런데 숫자 서식으로 변경해 놓으면 정렬이 왼쪽 오른쪽 이렇게 바뀔 때마다 여기 화면에도 정렬이 먹혀서 왼쪽 오른쪽 이렇게 정렬이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편하게 표시 형식을 회계로 바꿔 놓을게요. 그리고 비어있는 셀들 있죠. 1번에서 6번까지 괄호로 써있는 숫자들 거기는 내용 입력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함수식 할 거고요. 여기 H14셀 여기도 이러닝 써있는 것 입력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유효성 검사로 목록 만들 거예요. 그러면 조건 다음 내용 하기 전에요. 먼저 출력 형태 보고서 맞출 것들 할게요. 셀 병합하는 부분 먼저 할게요. B13에서 D13 이제 컨트롤 키 누르고 새로 B14에서 D14 F13, 14 G13에서 I13 이렇게 4개 단위로 블록 설정하고요. 홈에 맞춤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세요. 그러면 각각 단위로 병합이 되었죠. 그리고 가운데 맞춤도 되었어요. 이제 다음으로 테두리 지정할게요. 이것도 한 번에 하도록 할게요. B4에서 J4 다시 이제 컨트롤 키 계속 누르고 B5에서 J12 다시 B13에서 J14 이렇게 3개 단위로 블록 설정해 놓고요. 이제 여기는 테두리가 홈의 글꼴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모든 테두리 한번 다시 열어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한번 이렇게 지정하면 테두리 한 번에 설정되죠. 이제 F13, 14 여기는 X자 모양으로 테두리 나타나야 되죠. 클릭해 선택하고요. 컨트롤 숫자 1키 누르거나 아니면은 셀 서식 메뉴 누르거나 아니면 표시 형식 여기 오른쪽에 화살표 있죠. 이거 클릭해도 모두 동일하게 셀 서식 대화상자 나타나요. 그러면 여기를 테두리 탭 선택 X자 모양으로 대각선 나타나게 그리고 확인 눌러주면 돼요. 그 다음에 조건에서 B4에서 J4 먼저 이렇게 드래그 해 볼게요.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G14 클릭 I14 클릭 여기는 출력 형태에서 짙은 회색으로 색깔이 보이는 셀이죠. 여기는 조건에 주황으로 채우기 하시오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미리 해둘게요. 조건의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먼저 홈에 글꼴 여기 채우기 있습니다. 채우기 표준색의 세 번째 주황 있죠? 클릭을 해서 색깔 지정하세요. 이제 또 출력 형태 보고 설정할 거 있어요. 제목에 도형 만드는 건데요. 조건에도 나와 있죠? 먼저 1, 2, 3행 여기가 너무 좁아서 이렇게 행머리끌 1, 2, 3행 선택하고요. 그리고 안쪽에 테두리 선 잡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괄호 안에 숫자 27에서 30 정도 적당하게 이렇게 맞춰 놓으세요. 숫자 정확히 지정된 거 없으니까요. 어느 정도만 이렇게 키워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도형 만들게요. 삽입해서 도형 삽입할 수 있어요. 기본 도형의 두 번째 줄 여기 끝쪽에 십자형 있죠? 마우스로 클릭 다시 한번 여기서 마우스로 클릭해서 쭉 드래그 그래서 출력과 비슷한 위치 지열에서 한 이 정도 되겠네요. 여기에서 마우스 놓아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자 설정하고 직접 입력하는 거 있는데요. 역시 순서 상관없이 모두 제대로만 설정해주면 돼요. 도형 서식 탭 만들어져 있죠? 도형 채우기에서 채우기 노랑 먼저 할게요. 표준 색에 있죠? 노랑. 도형 윤곽선 여기는 테두리가 나타나 있고 출력에도 어떤 색상 지시가 없으니까 그냥 윤곽선만 보이면 돼요. 설정할 거 없어요. 그 다음에 그림자 설정 있죠? 도형 효과에 온 다음에 그림자 있습니다. 마우스로 바깥쪽으로 가서 지정되어 있는 오프셋 오른쪽 이걸 찾아 클릭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홈 탭 갈게요. 먼저 글꼴부터 설정할게요. 글꼴 처음 사용하죠? 그래서 최근에 사용한 글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직접 굴림이라고 입력해서 엔터키 누르세요. 그러면 글꼴 설정됐고 커서가 이렇게 도형 안에 보여요. 커서가 안 보여도 도형이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타이핑하면 글자 바로 안에 입력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또 설정할게요. 글자 크기 24포인트로 변경해주고 그 다음에 검정색 여기에서 테마색의 검정 그 다음에 굵게 속성 지정 채우기는 이미 했고요.
그 다음에 맞춤이 있죠. 요거는 지시가 없지만 출력 형태 가운데 맞춤 되어 있죠. 가로 정렬 가운데 맞춤, 위아래 수직 정렬도 가운데 맞춤, 이렇게 두 개 모두 맞춤해 놓으세요. 이제 이 안에 출력 형태 보이는 내용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는 옆에 결제란 만들 거예요. 결제란은 현재 만들어진 열과 행, 이것과 전혀 상관없는 곳에 마우스 이렇게 클릭해서 여기서 만들면 돼요. 결제가 두 줄에 걸쳐서 보이고 있죠. 담당 아래쪽에 좀 넓게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먼저 두 개 행 이렇게 선택을 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세요. 그리고 아래쪽 행에 해당하는 여기 18행을 저는 이렇게 조금 키울게요. 그래야지 출력처럼 여기 넓게 만들어지죠. 바로 여기다 결제 입력하면 되는데요. 위에 입력한 것처럼 Alt 엔터키 사용해서 두 줄 입력해도 되는데 여기 홈에 맞춤에 방향이라는 게 있어요. 세로 쓰기 이걸 선택하면 그냥 한 줄로 결제 입력해도 글자가 한 글자씩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입력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옆에 위쪽에 여기에서 담당에서 본부장까지 입력을 해 놓으세요. 내용 입력했다면 이제 결제, 여기는 너비가 너무 넓죠. 출력 형태처럼 열너비에서 이렇게 테두리 잡고 좁게 만들어 놓고요. 이제 여기는 이렇게 네모로 선택을 해 놓으세요. 정렬이 가운데 맞춤 안 되어 있네요. 맞춤에서 가운데 맞춤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다시 없애고 다시 한번 클릭. 가운데 맞춤 보이죠? 이제 이거 테두리 설정할 건데요. 굵은 테두리 필요 없어요. 그냥 모든 테두리 설정하세요. 그 다음에 홈에 클립보드의 복사, 옆에 이거 클릭하면 그림으로 복사 메뉴 보이죠? 클릭. 그 다음에 이 대화 상자는 바로 첫 번째 거 선택된 상태에서 확인. 이제 컨트롤 V 하면 그림이 나타나요. 제가 이렇게 마우스 움직이면 배경이 투명하게 되어 있죠. 배경 색깔 따로 지시가 없기 때문에 투명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에서 채우기 있었죠? 흰색 이걸 지정한 다음에 그림으로 복사해서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배경이 투명하든 흰색이든 그건 감점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이거 출력과 비슷하게 크기 위치 맞춰 놓도록 하세요. 그리고 조건에 이렇게 만들어진 셀 원본 내용들 삭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열머리글에서 이렇게 선택해서 바로 삭제. 그 다음에 높이 커진 거 있죠? 내용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놓아도 되는데 저는 깔끔하게 여기도 삭제할게요. 이제 이 숫자 같은 것 틀린 거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세요. 함수식에서 이 글자 틀린 거 있다면 여기에서 계속 오류가 발생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유효성 검사 있죠? H14셀 여기에 목록을 만들 거예요. 어떤 걸 목록으로 만드냐? 사업명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사업명 보면은 C열의 데이터 이거를 목록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조건에도 사업명 C5에서 C12 이 데이터를 목록으로 만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유효성 검사하는 H14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데이터 탭 가주세요. 데이터 도구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있죠? 그 위에 아이콘 바로 이거 클릭하면 한 번에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면 설정의 유효성 조건의 제한 대상 여기를 목록으로 바꾸고요. 아래 원본 상자 클릭한 다음에 저희가 지정할 영역 있죠? 사업명 C5에서 C12 이렇게 블록 설정해 놓고 바로 확인 눌러주세요. 목록으로 이렇게 열 수 있고요. 제일 첫 번째 거 선택해 놓으세요. 여기에는 글자가 가운데 맞춤되어 있죠? 그래서 출력과 동일하게 가운데 맞춤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셀 서식 지정하는 거 있죠? F5에서 F12 여기를 블록 설정해 주세요. 그 다음에 셀 서식 지정하는 거 단축키 컨트롤 1이고 그 다음에 메뉴에서도 셀 서식 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선 표시 형식 가주세요.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이라는 게 있죠? 클릭. 그리고 오른쪽에서 제일 위쪽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이걸 선택하세요. 소수점이 없으니까 이거 한 거고요. 소수점이 있는 경우에선 여기서 소수점 맞춰주거나 아니면은 여기에서 소수점까지 몇 자리 필요한지 입력해주면 되겠죠. 이제 여기에서 뒤에 한글로 명 이렇게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는 0 바로 뒤에다가 큰 따옴표 명 큰 따옴표 이렇게 명 앞뒤에 큰 따옴표를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보기에 7명 이렇게 나타나죠. 이제 확인을 누르면 블록 설정되어 있는 모든 곳에 한글 명까지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조건의 마지막 F5에서 F12 동일하네요. 그대로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맨 아래 이름 정의 메뉴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이름 진행 인원수라고 이렇게 붙여서 5글자 입력하고 확인 눌러주세요. 혹시 이름 잘못 수정했다면 수식에 이름 관리자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택 편집 해서 이름 참조 대상 이거 다르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블록 설정하면 진행 인원수라고 나타나는데요. 이거는 함수식에서 사용할 거예요. 그러면 1에서 6번 써있는 셀들 있죠? 이 내용들의 함수식 작성을 하도록 할 거예요.
먼저 i5에서 i12 여기는 1번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여기는 진행 기간 이걸 작성하는데요. 14 빼기 시작 1의 월 이걸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작 1은 지열의 데이터죠. 그래서 14 빼기 지열 데이터 처음 5행이니까 처음 5행부터 12행까지를 순서대로 그렇게 구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 한글로 개월을 붙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수는 months 함수, 월을 구하는 함수 이걸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months 함수는 아주 간단한 함수인데요. 여러분이 함수 이해하기 편하게 제가 아래쪽에 계속 설명 이렇게 적어둘 거예요. 필요하면 먼저 읽어보고 그 다음에 제 설명 들으면 조금 편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 이렇게 써있는 이 내용 여기를 이렇게 작성할 건데요. 먼저 블록 설정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여기다 내용 입력하면 여기가 좁아서 좀 잘 안 보일 수 있죠. 테두리도 있고요. 그러니까 수식 입력줄 여기에서 입력할게요. 먼저 함수가 하나니까 바로 months 함수를 써보면 되는데요. 14 빼기죠. 그래서 이퀄한 다음에 14 빼기는 먼저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months를 쓸게요. 대소문자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mon까지만 입력해도 이렇게 나타나죠. 이거 바로 첫 번째 선택되어 있으니까 바로 그냥 탭키 누르면 months 입력되고 여는 괄호까지 나타날 거예요. 여는 괄호까지 입력해 놓으면 fx 눌렀을 때 이 함수 인수 대화상자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months는 인수 하나밖에 없죠. 날짜가 입력된 셀을 선택해 주면 돼요. 5행에서 12행까지 순서대로 계산할 건데 첫 번째 거 G5 이걸 선택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선택하면 여기는 7 이렇게 7월 이게 나타납니다. 이제 그냥 확인 누르면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이 셀만 함수가 지정되어 나타나죠. 모든 셀들 같이 선택되어야 되니까 컨트롤 확인 또는 컨트롤 엔터키 그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값이 우선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표시 형식이 날짜로 변경되면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거를 일반으로 바꾸세요. 그러면 그냥 숫자 월에 해당하는 글자만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제 이게 몇 개월 이렇게 한글 개월이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수식 입력줄에서 셀 서식 지정할 때처럼 큰 따옴표 개월 이렇게 입력을 해주는데 이렇게만 하면 여기에 제대로 나타나지 않아요. 앞에 AND 연산자 사용하라는 거 지시가 있었죠. 그래서 이 앞에 AND 연산자 이렇게까지 입력해줘야 해요. 그 다음에 컨트롤 엔터키 또는 컨트롤 키 누르고 여기 입력 이렇게 해주면 모든 블록 설정된 곳에 한글 개월까지 모두 나타나요. 함수식 입력하는 곳에는 정렬 또는 표시 형식 이거는 감점 대상 아니라고 했죠. 정렬은 이렇게 되어 있든 오른쪽 정렬되어 있든 감점 사항은 아니라는 것 알고 계세요. 이제 2번에 해당하는 J5에서 J12를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여기도 제가 설명을 써놨어요. 이렇게 함수 입력할 건데요. 이 부분 안쪽에 랭크 함수를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같은 랭크 함수를 이렇게 두 개에서 사용할 건데요. 먼저 블록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도록 할게요. 조건을 봐주세요. 예산 순위 구하는데 기본 예산 괄호 안에 단위 괄호 안에 써있는 건 빼고 얘기할게요. 기본 예산의 내림차순 순위를 1에서 3등까지만 표시하고 그 외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도록 그 외는 아무것도 없는 공백으로 표시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고 함수는 if 함수 랭크점 eq 함수 이걸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함수식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이제 랭크점 eq 함수 여러분이 잘 모른다면 이거 먼저 해보면 되겠죠. 먼저 수식 입력줄에서 equal하고요. 랭크점 eq 이렇게 해서 여는 괄호까지 만들어 놓으세요. 함수식 입력할 때 대소문자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fx 눌러주세요. 그러면 인수는 number, reference, order 이렇게 3개 나타나고 있는데요. 각각의 인수에 대한 설명 아래쪽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함수 전체에 대한 설명 위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랭크점 eq 함수의 인수 조금 간단하게 제가 설명 추가해 놨어요. 첫 번째 인수 넘버는 순위를 구할 셀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5행에서 12행까지 제일 첫 번째 거 선택해 주면 돼요. 그래서 기본 예산 써 있는 H열에서 5행 여기를 클릭해 선택. 두 번째 리퍼런스는 전체 범위예요. 어디에서 어디부터 그 범위에서 몇 등 하는지 그걸 구하는 거니까요. 기본 예산의 전체 데이터 H5에서 H12까지 이렇게 선택해 놓는데요. 그냥 이렇게만 하면 안 돼요. 이렇게만 하면 행이 이렇게 바뀌었을 때 함수식이 자동으로 여기도 변경되어서 위에만 H6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도 H5에서 H13 이렇게 행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는 바로 블록 설정한 다음에 F4키 눌러보세요. 그러면 열과 행의 앞뒤에 모두 달러 표시 나타나죠.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지 열도 바뀌지 않고 행도 바뀌지 않고 범위는 항상 일정하게 고정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오더 여기는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순이라고 되어 있죠. 저희 문제에선 내림차순 순위를 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가장 높은 게 1등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0 또는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으면 돼요. 이제 여기에 컨트롤 확인 눌러볼게요. 그러면 가장 높은 숫자가 1등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1, 2, 3까지만 나타나야죠. 3등 밖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먼저 랭크.eq 함수는 드래그해서 잘라내게 할게요. 이제 if 함수로 먼저 사용을 이렇게 해주세요. 여는 괄호까지 하고요. fx 눌러주세요. 아래 보이는 것처럼 이제 조건을 지정할 거예요. 랭크 함수로 이렇게 순위는 구했죠. 그 순위가 3등까지냐 그걸 확인을 해야 되죠. 랭크로 구한 함수가 3보다 작거나 같으냐 그러면은 1, 2, 3까지 그런 경우에는 참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만들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는 작거나 같으냐 아래쪽에 제가 연산자 이렇게 표시해 놨죠. 그래서 작거나 같으냐 무엇보다 3보다 그러면 현재 이 오행 여기는 값이 펄스라고 나와요. 1, 2, 3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죠. 5등이었죠. 그러면 이제 참일 때는 여기 어떻게 거짓일 때는 어떻게 여기다 내용 적어주면 되는데요. 등수가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때는 그냥 랭크.eq로 구한 그 등수 출력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랭크.eq 이렇게 붙여넣기 해주고요. 그 다음에 거짓일 때 false일 때 이때는 아무것도 없게 그러니까 한 칸 띄우기도 하지 않고요. 그냥 큰 따옴표 이렇게 바로 붙여서 2개 이렇게 입력해주면 공백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에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으면 여기 밑에 보이는 것처럼 false라는 글자가 그대로 여기에 출력돼요. 그래서 꼭 공백이라고 하면은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큰 따옴표 2개 이렇게 입력해 놓으면 돼요. 이제 컨트롤 엔터 컨트롤 확인 이렇게 해 놓으세요. 그러면 저희가 1, 2, 3 이것만 나타나게 작성 완료했습니다. 이제 23, 3번에 해당하는 내용 봐주세요. 개발 1팀 기본 예산 평균을 구하라고 되어 있죠. 개발 1팀 써있는 건 관리팀이고요. 예산 써있는 건 HR의 데이터죠. 이 두 개를 꼭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수는 SUMIF와 COUNTIF 이걸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 내용이 많아서 좀 작게 해놨는데요. SUMIF 함수는요. SUM하고 IF가 결합된 함수예요. 그럼 IF는 조건 지정하는 거였죠. SUM은 더하기죠. 그래서 조건에 맞는 걸 모두 더하는 함수 SUMIF 함수고요. COUNTIF 이거는 조건에 맞는 거를 개수를 구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개수가 몇 개다 이렇게 나타나면 SUMIF로 구한 총 합을 나누기 해서 몇 개 이렇게 하면 평균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먼저 SUMIF 함수 먼저 써보고요. 그 다음에 COUNTIF 함수 써볼게요. 여기 각각에서 어떻게 해도 된다. 채점 감점되지 않는 범위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다. 그것들 제가 이렇게 따로 설명해 놨으니까요. 먼저 읽어보고요. 제 설명을 들어주세요. 먼저 SUMIF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23셀 선택해서 여기에서 equal SUMIF 여는 괄호까지 이렇게 하고 FX 눌러주세요. 그러면 범위, range, criteria, sum range 이렇게 3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range는 그냥 범위예요. 그래서 저희는 개발 1팀 써있는 관리팀 이거 필요하다고 그랬죠. 이걸 범위 지정. 두 번째는 조건이에요. criteria 이렇게 나타나면 항상 조건 지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sum range죠. 범위를 어떤 거 더하기 할 수 있는 범위 그거를 지정하는 거니까 세 번째 인수인 sum range 이거는 범위 지정인데 더하기 할 수 있는 데이터 그거죠. 그래서 저희는 기본 예산 써있는 HR 여기를 범위로 지정해주면 돼요. 그럼 직접 해볼게요. 먼저 범위 첫 번째 range에는 개발 1팀 써있는 D5에서 D12 이렇게 블록 설정 그 다음에 크라이테리언 조건이죠. 여기에는 저희가 위에서 지정한 range 그 범위에서 개발 1팀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개발 1팀이라고 입력하세요. 그리고 조건은 여기가 사칙연산할 수 있는 글자가 아니죠. 그래서 앞뒤에 큰 따옴표 입력해야 되는데요. 함수 인수에서는 다른 곳으로 이렇게 이동하면 자동으로 앞뒤에 큰 따옴표 필요한 곳에 이렇게 큰 따옴표 나타납니다. 이제 세 번째로 sum range 여기는 기본 예산 이 데이터를 범위로 지정한다고 했으니까요. HO에서 H12셀 블록 설정 그러면 값이 이거라고 이렇게 나타나죠. 여기는 셀 하나니까 컨트롤 키 필요 없고요. 그냥 확인이나 엔터 키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이 값을 전체 데이터에서 개발 1팀이 하나, 둘, 셋 그러면 3으로 나누게 해야 되죠. COUNTIF로 숫자 3이 나오도록 해주면 돼요. 그러면 나누기 하기 위해서 나누기 제가 아래쪽에서는 여기 앞뒤에 띄어쓰기 했는데요. 띄어쓰기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결과는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제 COUNTIF를 해볼게요. 맨 앞에 equal이 있으니까 여기에선 그냥 COUNTIF만 써주세요. 여기까지만 입력해도 count i까지
여기까지만 입력해도 이렇게 나타나죠. 바로 탭키 누르면 여는 괄호까지 나타나요. 바로 F(x)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번엔 SUMIF하고 비슷하죠. 레인지하고 크라이테리어만 나타나고요. 더하기 하는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SUMRange는 없어요. 그러면 여기 두 개는 동일하게 작성해주면 돼요. 레인지는 D5에서 D12 관리팀의 데이터, 그리고 범위를 지정해서 여기에서 개발 1팀 그걸 찾는 거죠. 그래서 개발 1팀을 이렇게 입력해 주세요. 여기 앞뒤에도 큰 따옴표 필요하죠. 다른 인수로 넘어가면 자동으로 만들어지고요. 이제 여기 숫자 3 이렇게 나타나는 거, 아까 제가 세본 것 개발 1팀 3개였죠.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값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나누기 3에서 평균이 이거라는 거죠. 정확히 값 읽기 불편하니까 표시 형식에서 콤마에서 회계로 바꿔 놓을게요. 읽기 편하죠. 정렬, 회계는 정렬 어떻게 되든 상관없죠. 그리고 정렬 여기에선 하지 않아도 감점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오른쪽 정렬 이렇게 해 놓을게요. 그리고 여기 설명한 것처럼 개발 1팀 쓰는 거 있죠. 여기도 개발 1팀이 써있는 셀들 있죠. D6이나 D8, D9 이걸로 조건을 그렇게 선택을 해놔도 결과는 동일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감점되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자동 채점에서 감점되더라도 수작업 채점으로 비교해서 이거는 감점에서 제외된다. 그걸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면서 기억을 해둬야 돼요. 이제 다음으로 이 14 여기에 4번 입력을 해야 되죠. max와 min 함수 가장 간단한 함수죠. 하지만 제가 아래쪽에 또 설명 써놨고요. 이번에는 정의된 이름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equal max 여는 괄호까지 해보세요. 최다 진행 인원수 이거니까요. 진행 인원수 써있는 여기죠. F열의 데이터 5행에서 12행까지 이렇게 선택하면 자동으로 진행 인원수 나타날 거예요. 또는 그냥 직접 진행 인원수라고 입력해도 돼요. 아니면 F(x) 눌러서 여기 넘버 1 나와 있죠. 여기에서 드래그해서 진행 인원수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해도 돼요. 아래쪽에는 이렇게 추가돼도 내용만 따로 입력하지 않으면 이건 사용하지 않는 인수고요. 확인 누를게요. 닫는 괄호 자동으로 만들어졌고요. 13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가운데 정렬 해놔도 되고 오른쪽 정렬 해놔도 되고 표시 형식 회계로 바꿔도 되고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결과만 13 이렇게 나타나면 됩니다. 5번의 제13 여기에는 교육사업의 총 기본 예산 옆에 이렇게 써있죠. 이걸 구하려면은 교육사업이 뭔지 사업 구분에 써있죠. 여기에서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 예산 H열 여기에서 찾아서 총합을 여기 나타내야 되죠. 함수는 dsum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sum 함수 이렇게 사용할 건데 두 번째 줄 이 설명처럼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네 줄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은 것들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함수 구해볼게요. equal dsum 여는 괄호까지 하고요. F(x) 눌러주세요. dsum 앞에 D는 데이터베이스 약자예요. 데이터베이스 함수 꼭 하나씩 출제되고 있죠. 항상 인수는 데이터베이스 필드 크라이테리어 이렇게 나타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레인지하고 같은 인수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범위 지정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지 그걸 잘 모른다면 그냥 기본 데이터인 B사에서 H12까지를 블록 설정해주면 돼요. 기본 데이터라는 거는 제2, 제3, 제4 작업할 때 사용하는 기본적인 데이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모든 시험에서 B사에서 H12 이게 기본 데이터예요. 그러면 이렇게 범위 지정했다면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이게 만들어지는 거죠. B열이 첫 번째, C열이 두 번째, D열이 세 번째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필드 선택해야 되는데요. 필드는 열과 같아요. 그래서 필드 1, 필드 2, 필드 3 이게 1열, 2열, 3열 이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거는 기본 예산 데이터 이걸 구해야 되죠. 그래서 B에서부터 세보면 H는 몇 번째예요? 7번째죠. 그래서 숫자 7 이렇게 필드 7이다 해서 입력해 놓으면 되고요. 크라이테리어 여기 조건에 여기는 교육사업이라고 했죠.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는 여기다 그냥 교육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두 개 행을 꼭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교육 써있는 여기 위에 레이블과 같이 선택해주면 돼요. 2사에서 2호 이렇게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설명 안 한 게 있는데요. 기본 데이터 여기 데이터베이스 범위 지정할 때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어떤 함수든 간에 사행 이 레이블 꼭 같이 선택을 해줘야 돼요. 다른 함수에서는 이 사행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값이 오류나지 않고 이렇게 나타나죠. 이제 확인 눌러주세요. 여기도 회계 눌러서 콤마 이렇게 바꿀게요. 천 단위 구분기호 이렇게 보여야지 여러분이 읽기 편하죠.
이제 아래쪽에 J14셀 선택을 해 놓으세요. 여기는 좀 전에 했던 맥스 함수처럼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함수예요. 항상 동일하게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먼저 수식 입력줄에 equal vlookup 여는 괄호 이렇게 해놓고요. 이제 fx 눌러보세요. 룩업 밸류 첫 번째 거죠. 이 인수는 유효성 검사로 지정한 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H14셀을 이렇게 선택해 놓으면 돼요. 여기가 유효성 검사 지정한 셀이죠. 이제 두 번째로 테이블 어레이, 이거는 다른 함수에서 range 데이터베이스하고 같은 거예요. 범위를 지정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지정할 때 첫 번째 시작하는 위치를 정확히 지정해 줘야 돼요. 여기 eRunning 유효성 검사 사업명부터 하죠. 그러면 B열부터 하면 절대 안 되고요. C열 사업명부터 해줘야 돼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아니니까 사행 이건 필요 없으니까 선택하지 마세요. C5에서 C12 그 다음에 어느 열까지 갈 거냐, 저희가 지금 J14 여기선 사업 구분을 구할 거죠. 정확히 여기까지만 해도 상관없어요. 사업명과 사업 구분 이게 정확히 포함되게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vlookup에서 끝나는 부분 잘 모르겠다면 시작만 정확히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끝나는 건 그냥 기본 데이터의 끝 H12 이렇게 선택을 해놓으면 돼요. 여기도 이렇게 범위 지정하면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처럼 1열, 2열, 3열 이게 지정되겠죠. 그래서 C열이 1번이죠. 저희가 필요한 것 사업 구분 여기에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2열은 CDE에서 세 번째죠. 그래서 숫자 3 이렇게 입력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range lookup 이거는 정확하게 찾게 0 또는 펄스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는데요. 영어로 펄스 대소문자 상관없이 입력해도 되는데 그냥 0 입력해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eRunning은 교육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이 목록을 바꿔볼게요. 제일 끝에 것 12행 환경 개선으로 바꾸면 자동으로 기술 이렇게 바뀌어 나타납니다. 첫 번째 거로 다시 바꿔 놓을게요. 그러면 이제 함수식은 모두 끝났죠. 마지막으로 7번 조건부 서식이 있어요. 이거는 항상 범위 지정을 B5에서 J12까지 이렇게 5행에서 12행 모두를 선택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아래쪽에 제가 또 설명 써놨습니다. 첫 번째에 있는 이 줄이 조건부 서식에 지정할 수식이에요. 이제 홈에 스타일 조건부 서식 있죠? 새 규칙 들어가세요. 규칙 유형에서는 조건에서 수식을 이용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수식을 사용하는 이거 선택, 아래쪽에 입력 상자 클릭,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수식 입력할 건데요. equal 먼저 입력하지 않아도 돼요. 먼저 여기 보이는 것처럼 F열의 데이터 진행 인원수에서 제일 첫 번째 데이터인 F5 선택을 하면 equal까지 자동 나타나요. 그러면 문제 조건에서 진행 인원수가 10 이상인 이거를 찾는 거죠. F5의 값이 10 이상이냐, 그거니까 이상, 연산자는 크거나 같다 표시하면 되죠. 크거나 같다 무엇보다 10보다 이렇게 입력하면 돼요. 그리고 F5 있죠. 여기를 나중에 선택한다면 이렇게 블록 설정해 놓고 하면 되는데 F4키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기 계속 달러 표시가 변경되죠. 아래쪽에 달러 표시의 의미 이렇게 표시해 놨습니다. F열의 데이터에서 F는 열이죠. 열은 절대 바뀌지 않고 행은 5에서 12행까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F 앞에 달러 표시가 나타나도록, 그리고 5행, 행 앞에는 달러 표시가 없도록 그렇게 절대 참조, 상대 참조 이렇게 주소를 지정을 해놔야 돼요. 이 상태에서 이 조건에 맞는 곳 서식 눌러주고 여기에는 표준색에서 파랑, 그리고 스타일 굵게 이렇게 두 개 지정하고 확인,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세요. 그래서 조건부 서식 그거에 맞는 거는 6행, 7행, 9행 여기에 모든 셀들이 파랑의 굵게 속성으로 지정되어서 나타나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아래쪽 설명 필요 없으니까 여러분과 똑같이 해놨고요. 이제 이거 파일 저장하도록 할게요. 이제 다음 제2작업 할 건데요. 제2작업은 이번엔 고급 필터 표서식 이게 출제되었죠. 시험에서는 제2작업의 출력 형태 항상 없고요. 출제되는 문제는 고급 필터 표서식 또는 목표값 찾기와 고급 필터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함께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본 데이터를 복사해 줘야 되는데요. B4에서 H12 이게 기본 데이터라고 했죠. 여기를 컨트롤 C로 복사, 제2작업 시트로 가주세요. 여기에서는 이제 행이 바뀌죠. B2 여기 선택해 놓고 홈에 붙여넣기, 그 다음에 원본 열너비 유지 이걸 클릭해서 이렇게 붙여넣기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 화면 조금 크게 이렇게 해 놓을게요. 이제 여기에서 지시대로 따라 하면 되는데요. 먼저 고급 필터 나와 있죠. 사업 구분이 교육이거나 그 다음에 다음으로 기본 예산이 1억 3천 이상인 이렇게 두 개 조건이 나와 있는데요.
두 개 조건이 무엇이거나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거나 이거는 또는 영어로 or 이거에 해당하는 거죠. 앞에 조건이나 뒤에 조건 둘 중에 하나만 맞으면 결과값을 출력해주는 그런 조건이에요. 그래서 조건에 대해선 다시 설명할 건데요. 먼저 사업 구분 써있는 셀 선택할게요. 이 두 셀 선택, 그 다음에 기본 예산 써있는 것 떨어져 있으니까요. 컨트롤 키 누르고 H2 선택, 두 개 선택하고 컨트롤 C 키로 복사, 그 다음에 조건 범위 위치인 B13 셀 클릭해서 컨트롤 V 키로 붙여넣기, 두 개 붙어서 나타났죠. 사업 구분의 조건 아래쪽에 쓸게요. 그러면 사업 구분이 교육이거나 그거니까요. 그냥 한글로 교육만 이렇게 입력해주면 돼요. 여기는 정렬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 다음에 옆에 기본 예산 조건 또 쓰면 되는데요. 바로 아래쪽에 같은 행에 쓰면 그리고에 해당하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AND 조건으로 하면 안 되고요. 바로 한 줄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C15 여기에다 조건 해줘야지 또는 그리고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엇 이상이죠. 그래서 이상이라는 거는 크거나 같다 이거죠. 그래서 크거나 같다 무엇보다 1억 3천보다. 그런데 여기에서 콤마 천단위 구분기호 쓰면 안 돼요. 그냥 숫자만 이렇게 입력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엔터키 눌러서 조건 완료하고요. 이제 아래쪽에 여기에 필요한 데이터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다시 조건 첫 줄 보면요. 관리 코드 먼저 써있죠. 여기 클릭, 바로 옆에 사업명 써있네요. 드래그해서 선택, 그 다음에 옆에 떨어져 있죠. 이제 컨트롤 키 누르고 진행 인원수 클릭, 그 다음에 기본 예산 또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도 클릭. 그러면 총 4개 선택되었죠. 컨트롤 C 키로 복사, 그 다음에 복사 위치 B18행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 이렇게 하면 4개 붙어 나타나죠. 이제 아래쪽에 조건에 맞는 게 나타나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고급 필터 할 건데요. 먼저 범위를 지정할게요. 저희가 붙여넣기 했던 기본 데이터 있죠. B2에서 H10 여기를 블록 설정, 그 다음에 데이터 탭 가주세요. 여기에선 고급 필터 있죠. 정렬 및 필터에서 고급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다른 장소의 복사 아래쪽으로 여기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이거 선택, 그 다음에 목록 범위 나타나죠. 저희가 블록 설정해놨던 B2에서 H10 이게 범위고요. 조건 범위는 B13에서 C15까지 이렇게 선택하면 되고, 복사 위치 여기는 B행에서 H열 모든 데이터 출력한다면 그냥 B18 여기만 선택하면 되지만 4개만 선택할 거죠. B18에서 28 이렇게 레이블을 선택을 해 놓으세요. 동일한 레코드 하나만 이건 체크하지 않고요. 바로 확인 눌러주면 이 조건 중에 하나만 맞거나 2개 다 맞거나 그런 데이터 총 4개가 이렇게 출력되어 나타납니다. 이제 다음 조건 2번 표 서식 있죠. 여기는 결과로 나타난 B18 여기에서부터 E22 여기를 블록 설정해 놓고요. 그 다음에 홈 탭 가주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스타일 있죠. 여기에서 표 서식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선 먼저 채우기를 채우기 없음으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스타일 있죠. 표 서식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마우스로 가져가면 이름 나타나죠. 표 스타일 보통 7 앞에 녹색 나오는데요. 색은 상관하지 말고요. 지정된 스타일 이름 표 스타일 보통 7 이것만 찾아 선택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머리글 포함되어 있는데요. 요거 그대로 확인. 그래서 위에 테이블 디자인 탭 보이는데 머리글행 체크, 줄무늬행 체크 이 2개는 꼭 체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필터 단추 이거는 체크되어 있지 않든 체크되어 있든 그거는 채점하고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이 앞에 2개예요. 이제 파일 저장을 해주고요. 다시 제 1작업 시트로 가주세요. 이번엔 피벗 테이블 작성이죠. 기본 데이터 B4에서 H12 이거 기본 사용하는 건 동일한데요. 이걸 복사하는 게 아니고요. 삽입에 피벗 테이블 있죠. 이거 위에 있는 아이콘 이 도구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대화 상자 나타났죠. 기존 워크시트 선택, 그 다음에 위치에 커서 깜빡이죠. 제3작업 시트명 클릭하고요. 이제 위치 출력 형태 나와 있죠. B2에서부터 표가 시작되고 있죠. 그래서 B2 셀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모양이 바뀌었죠.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출력 형태를 같이 봐주세요. 그러면은 행제목 여러분이 보기에는 진행 인원수죠. 그리고 그 아래에 행의 데이터들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열 제목은 C열에 있는 사업 구분이겠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나오는 영업 기술 교육 이거는 열의 데이터겠죠. 그러면 행 데이터는 뭐고 열의 데이터는 뭔지 알겠죠? 그러면 B2 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행의 데이터 진행 인원수였죠.
이거를 피벗 테이블 필드에서 마우스로 클릭한 상태로 쭉 드래그해서 행으로 가져다 놓으세요. 그 다음에 열 데이터 사업 구분이었죠. 역시 이것도 마우스로 클릭해서 쭉 드래그해서 열로 가져다 놓으세요. 다음으로 이제 조건 1번을 봐주세요. 진행 인원수 및 사업 구분별, 그리고 그 뒤에 내용이죠. 사업명의 개수와 기본 예산의 평균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업명의 개수 구하기 위해서 사업명 이걸 또 클릭한 상태로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값에다 가져다 놓으세요. 그 다음 기본 예산의 평균 구해야 되죠. 기본 예산 단위원 이거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값에 여기다 가져다 놓는데요. 개수 아래쪽 여기다가 이렇게 놓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면 합계로 나타나죠. 평균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 클릭하고요. 값 필드 설정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먼저 평균 바꿔주고요. 사용자 지정 이름에 기본 예산 뒤에 괄호 안에 글자 안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직접 타이핑해서 입력까지 해놔야 돼요. 이제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열 레이블, 행 레이블 써있는 곳에 진행 인원수와 사업 구분 있죠. 내용을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여기는 아직 정렬 상관하지 말고요. 진행 인원수 여기는 조금 크게 해서 보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행 데이터들 보이는데요. 출력 형태에서는 5에서 7행으로 이렇게 그룹화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인 B5 여기 클릭해 놓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룹 메뉴 클릭하세요. 시작 끝 단위가 있는데요. 시작은 3이고요. 단위는 6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3에서 4, 5, 6 해서 단위는 3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끝은 현재 13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단위는 3, 4, 5, 6 해서 4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4로 변경. 그 다음에 끝 여기는 13 써 있는데요. 4단위씩 변경하면 자동으로 끝에는 설정이 돼요. 14로 설정되는데 변경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바뀌지만 저희는 여기 14라고 변경시켜 놓을게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3에서 6, 그 다음에 7에서 10, 11에서 14 이렇게 3개 줄로 그룹화되어 나타나죠. 이제 조건 2번에서 다음 내용 보면은 사업 구분을 출력 형태하고 같게 이렇게 바꾸라고 되어 있죠. 사업 구분의 데이터 처음이 교육, 그 다음에 기술 이렇게 나타나는데 출력 형태에서는 영업이 먼저 나오고 기술, 교육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기억에서 히읗순 또는 그 반대 오름차순, 내림차순 그걸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사업 구분에서 텍스트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업의 이응, 기술의 기억, 그 다음에 교육의 기억. 그래서 이걸 확인해 보면 오름차순이 아닌 내림차순이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클릭해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조건 3번 봐주세요. 이거는 피벗 테이블 분석 여기에서 옵션이 있습니다. 왼쪽에 피벗 테이블 옵션이 있어요. 클릭하세요. 그래서 여기에선 옵션의 첫 번째 탭 레이아웃 및 서식 여기에서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체크 아래쪽에 빈 셀 표시 여기 상자에서 조건 3번에 지정된 것처럼 이 문자를 3개 입력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요약 및 필터 여기로 가서 행 총합계 표시 있죠? 이건 조건 4번이에요. 이거는 표시 안 되도록 체크 해제.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세요. 다음으로는 출력 형태 맞게 나머지 사항 적용하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 다른 거는 정렬, 출력과 모두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여기 C5에서 H8 여기까지인데요. 여기를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홈에서 표시 형식 회계 이렇게만 바꾸면 되고요. 이제 숫자가 아닌 아스테리스크 문자로 되어 있는 이 셀들 있죠. 정렬이 회계로 지정했지만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렬이 먹힐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출력 형태처럼 가운데 맞춤 이렇게 지정을 해 놓으세요. 회계 서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오른쪽 정렬로 나타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여기도 글자 잘려 보이지 않도록 연럽이 조절 필요하다면 해주고요. 더 이상 필요 없다면 이제 데이터들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죠. 그럼 여기도 끝났습니다. 파일 저장해 놓으세요. 다시 이제 제 1작업 시트로 가주세요. 이제 제 4작업 그래프 할 건데요. 기본 데이터 B사에서 H12 이걸 사용하는 건 동일한데 이번에는 필요한 데이터만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출력 형태 가로축 AR 개발에서 환경 개선까지 나타나고 있죠. 그 데이터는 C열의 사업명 이거죠. 이 데이터 사용할 거고요. 아래쪽에 진행 인원수, 기본 예산 이렇게 범례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역시 진행 인원수 F열 그리고 기본 예산 H열 이렇게 총 3개 데이터를 사용할 거예요. 그러면 가로축의 데이터 총 6개 보이는데요. 그걸 먼저 선택할 거예요. 그래서 C열의 데이터 먼저 사행부터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C4에서 클릭해서 이러닝 필요 없죠. 그럼 마우스 한번 놓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키는 계속 누르고 마우스로 드래그 클릭해서 선택을 해주면 돼요. 다음으로 AR 개발 첫 번째 데이터죠. 홈 네트워크, 다음 마케팅, 네트워크 보안 여기까지, 그 다음에 VR 개발, 그 다음으로 연수원 관리 빠지죠. 다시 마우스로 클릭해서 환경 개선 이렇게 선택을 해 놓으세요. 다음으로 F열, H열 서로 떨어져 있으니까 각각 하면 되는데요. 역시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같은 행의 데이터 선택을 해주면 돼요. F4 클릭, 그 다음에 F6에서 F10까지 드래그, F12 클릭, 그 다음에 H열 컨트롤 키 누르고 H4 클릭, H6에서 10까지 선택, H12 선택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삽입 메뉴 가주세요. 그 다음에 차트에 지도 옆에 콤보 차트 삽입 있어요. 클릭, 사용자 지정 콤보 차트 만들기 클릭하세요. 맨 밑에 혼합 선택되어 있죠. 여기에서 계열 이름 2개 나와 있는데요. 조건의 1번에 차트 종류 나와 있고요. 조건의 7번 서식에도 차트 종류 나와 있는데 7번 서식에서 기본 예산 단위원 있죠. 이거를 차트 종류 변경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열어서 표시기는 꺾은 선형 선택, 옆에 보조축 지정 이렇게 해놓고요. 그럼 진행 인원수 이거는 1번에 지정된 것처럼 묶은 세로 막대형 이 상태로 있으면 돼요. 이제 확인을 눌러주고 차트 나타나면 바로 위에 차트 이동 누르고 그 다음에 새 시트 옆에 글자를 제4작업으로 이름 입력해서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차트가 만들어지죠. 제일 왼쪽에 있는 제4작업 이 시트명 드래그해서 3작업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져다 놓으세요. 그러면 답안 작성 요령과 출력 형태 아래쪽에 주의 적혀 있는 것처럼 제1, 제2, 제3, 제4작업 이 차트 순서로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차트 바깥쪽 차트 영역 선택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제 조건 1, 2, 3번 했고요. 이제 4번 하면 돼요. 차트 디자인 탭 있죠. 왼쪽에 빠른 레이아웃 있죠. 여기서 레이아웃 3 선택, 바로 오른쪽에 가서 스타일 1로 이렇게 클릭해 변경하세요. 다음으로 조건 5번 영역 서식이 있죠. 차트 영역, 그림 영역이 있는데요. 차트 영역 여기에서 바로 옆에 서식부터 할게요. 먼저 채우기 효과 있죠. 도형 채우기에서 질감으로 가서 파랑 박엽지 찾아 클릭, 그 다음에 홈 탭 가주세요. 여기에서 글꼴 지정하면 되죠. 굴림이니까 최근에 사용한 글꼴에 있네요. 선택, 글자 크기 11포인트로 변경, 그 다음에 글자 색 회색이니까 검정으로 바꿀게요. 그 다음에 그림 영역이 지정되어 있죠. 마우스 이렇게 올렸을 때 그림 영역 나타나는 곳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 흰색 지정해주면 돼요. 다음으로 조건 6번 제목 서식 있죠. 차트 제목 이거 클릭하고 이 안에 글자를 드래그해서 선택, 그 다음에 출력 형태 보이는 제목 있죠. 그 내용을 입력하세요. 입력했다면 제목의 바깥쪽 테두리 선택하세요. 그러면 이 안에 글자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 이렇게 한 것과 같아요. 그럼 이제 서식이 선택되어 있으니까 여기 먼저 수정할게요. 지시되어 있는 것처럼 먼저 도형 채우기에서 질감으로 가주세요. 그 다음에 이름 파랑 박엽지 찾아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도형 채우기에서 채우기 흰색 배경일 첫 번째 색상이죠. 이걸 선택을 해 놓으세요. 테두리 지정 있죠. 도형 윤곽선에 검정만 지정하면 돼요. 이제 홈 탭 가주세요. 글꼴이 굴림이니까 바꿀 필요 없고요. 굵게 속성 지정, 글자 크기는 20포인트로 이렇게 키워 놓으세요. 이제 조건의 7번 서식이 있죠. 여기에선 보조축으로 지정하는 것까진 이미 했고요. 이제 계열 눈금선 축 이거 하면 되는데요. 계열에서는 출력 형태 보면요. 표식에는 꺾은 선형에서 꺾여 있는 부분에 있는 동그라미 이게 표식인데요. 이걸 아무거나 클릭 한번 하세요. 모든 표식 선택되었죠. 표식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하고요. 데이터 계열 서식 메뉴 클릭하세요. 오른쪽에 이렇게 나타나면 계열 옵션의 첫 번째 채우기 및 선 클릭하고 그 다음에 표식 눌러주고 표식 옵션 클릭. 다음으로 기본 제공 선택 아래 형식 열어서 지시되어 있는 네모 출력과 같죠? 이 모양 선택 그리고 크기 10으로 변경하세요. 다음으로 눈금선 그거는 그림 영역 안쪽에 있는 가로 회색 선 있죠? 이거 아무거나 마우스 끝으로 이렇게 클릭, 왼쪽과 오른쪽에 동그라미로 선택되었다고 표시되죠? 그러면 서식 탭 가지고요. 도형 윤곽선에 검정으로 좀 바꿀게요. 다시 도형 윤곽선에 지시되어 있는 대시 파선 이렇게 변경시켜 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축에 대한 설정이 있는데요. 그걸 하기 전에 출력 형태를 보면 그림 영역 왼쪽, 오른쪽, 아래
테두리 선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안 보이고 있죠. 그래서 먼저 왼쪽에 숫자, 세로축 숫자 아무거나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도형 윤곽선의 검정, 다시 오른쪽 보조축 숫자 아무거나 클릭해서 도형 윤곽선의 검정, 가로축 글자 아무거나 클릭해서 도형 윤곽선의 검정, 이렇게 해놓으면 위만 빼고 테두리 실선 나타나요. 이제 출력 형태에서 왼쪽에 세로축 보도록 하세요. 0명, 2명씩 바뀌고 최대값 14명. 여기는 바꿀 필요 없죠. 오른쪽에 숫자 확인해보면 단위가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바깥쪽 클릭하고 그리고 차트 안에 이 숫자 아무거나 클릭하세요. 그러면 축 옵션 바꿀 수 있게 나타나는데요. 단위부터 먼저 바꿔주면 돼요. 기본 단위 현재 200만으로 써있는데 500만으로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이 기본에 500만이라고 직접 입력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200만이니까 맨 앞에 2를 5 이렇게 하고 엔터키 눌러도 똑같아요. 그러면 최대값 2억 이렇게 나타났으니까 최대값 바꿀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여기 영역에서 왼쪽 그림 영역으로 보면 오른쪽 여기에 눈금선 바깥에 안 보이죠. 그래서 여기 눈금 클릭해 열고 주눈금 클릭해서 바깥쪽 선택, 그러면 여기에 눈금선 나타납니다. 그리고 계열에서 레이블값 표시 안 했죠. 이렇게 나타났을 때 이 표식의 오른쪽에 이렇게 나타난다면 막대 그래프 데이터가 아닌 이 표식이에요. 그리고 막대 그래프에 올리면 값이 나타나고요. 표식에도 올리면 값이 나타나죠. 표식의 값이라는 거 확실히 알 수 있죠. 이 표식 클릭 한번,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클릭. 이 표식만 선택되었죠.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레이블 추가 이렇게 누르면 옆에 1억 8,500 이게 나타납니다. 이제 조건의 8번 범례 설정할게요. 두 개가 모두 두 줄로 되어 있네요. 두 개 다 바꿔야 되겠네요. 그러면 범례의 글자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선택 메뉴 클릭. 첫 번째 진행 인원수 이거부터 할게요. 선택해서 편집 들어가고요. 계열 이름 두 줄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냥 한 줄로 여기다 직접 입력하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바뀐 거 보이죠? 이제 기본 예산 여기도 선택 편집하고요. 여기도 똑같이 입력하세요. 이렇게 한 줄로 입력했다면 이제 확인 눌러주세요. 두 개 다 바뀐 거 보이죠? 여기도 이제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도형 만들어야 되죠? 도형 모양 알고요. 이름도 지정되어 있죠? 서식의 도형 여기에서 열게요. 아래쪽에 설명선 있죠? 두 번째 거 선택,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위에 글자하고 비교하면 대충 크기 위치 맞출 수 있죠. 아래쪽에 노란색 핸들 잡고도 이렇게 위치 이렇게 맞춰 놓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비슷하게 크기 맞춰 놓고요. 출력 형태에서 이거 색상 흰색으로 보이죠? 도형 채우기에서 흰색 바꾸세요. 테두리 지정되어 있으니까 여긴 바꿀 필요 없고요. 이제 홈 탭 가주세요. 글꼴 바꿔야 되죠? 지시가 따로 없기 때문에 차트하고 동일한 글꼴 굴림으로 바꾸면 돼요. 그 다음에 글자 크기 동일하게 되어 있고요. 글자 색깔 검정으로 클릭해서 변경시켜 놓으세요. 맞춤이 아무것도 지정 안 되어 있네요. 두 개 다 가운데 맞춤 클릭해서 지정해 놓고요. 이제 이 안에 도형 글자 입력하세요. 입력했다면 다시 바깥쪽 테두리 한번 선택해 보세요. 글자 모두 제대로 보이죠? 그럼 이제 모두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파일 저장 한번 해주고요. 이제 검토해야죠. 제1에서 제4작업까지 시험장에서는 검토하고요. 이제 완료했다면 최종 저장, 그 다음에 이 파일을 감독관 PC에 전송, 퇴실하기 전에 전송 제대로 했는지 확인받고 퇴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시험장이 아닌 연습할 때 여러분이 잘못 작성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정답 파일하고 같이 열어서 직접 비교하는 것, 자동 채점만 하지 말고요. 꼭 실제 시험처럼 수동 채점을 여러분이 직접 해보세요. 시험장에선 채점관이 있지만 연습할 때는 여러분이 직접 채점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시트 만들어서 새로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